실수지만 그 자리에서 고칠 테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보여준 영상이 이 영상인,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인데, 이것도 정말 이게 차 안에 컴퓨터를 싣고 있으니까 이런 게 되네요.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도 빨리 차 안에다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조립하면서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물론 뭐 로봇들이 하고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붙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동차의 그런 실수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그런 공정을 빨리빨리, 이미 하고 있지 않다면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그 각 부서에서 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좀 하이라이트가 됐던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 이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이 부서에서는 자동차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생각을 하고, 공장의 기계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어떤 순서대로 차를 조립을 해야만 가장 잘 만들 수 있는지를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를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공장을 기가 팩토리를 계속 지으면서 거기서 배운 것과 이 자동차 조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 어떤 것을 자동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 해서 결국에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디자인을 한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지 생각했는데 요새는 한꺼번에 그걸 다 생각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공장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공장이 옛날에 비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공장의 풋프린트, 공장 면적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지었던 공장, 같은 자동차를 대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었던 공장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공장이 얼마나 그거에 비하면 작은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나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멕시코에 짓는 다음번 공장까지 가게 되면 얘네 골은 지금까지 처음에 자기네가 지었던 공장의 사이즈의 반으로 50%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자동차 대수는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을 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공장을 작게 짓다 보니까 그만큼 돈도 덜 들어갈 거고, 작다 보니까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이 동력 장치죠.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칠 수 있는데, 뭐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모터가 들어있으니까 이 모터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rare earth, 여기에 들어가는 그 희귀한 머테리얼들, 원자재들을 줄이고,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더 작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이피션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원가를 처음에 자기네들이 모터를 만들었던 거에 50% 가격까지 떨어뜨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또 전자장비, 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기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동차에 지금 자동차들은 전부 12V, 9V나 12V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48V로 올림으로써 그 열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저항을 줄이고 해서 그 효율성을 높여서 전기줄도, 그리고 컨트롤러들도 만약에 컨트롤러가 3개, 4개가 필요하던 거를 하나로 합침으로써 그만큼 컨트롤러 숫자도 줄이고, 그러면 원자재 값이 줄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그만큼 줄고, 그 3군데 컨트롤러 갈 전기줄들이 한 군데로만 가면 되니까 전기줄의 양도 줄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조립하는 것도 훨씬 더 간단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차를 더 잘 만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또 원가 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소프트웨어는 이미 아까 뭐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고, 찰징 스테이션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니팩처링, 이 제조하는 그 공장 짓는 것도 자꾸 공장을 작게 지음으로써 그 돈을 아낀다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거, 심지어는 저는 몰랐는데 테슬라에서 요새는 그 리튬 그 배터리를 쓰고 있으니까 리튬 리파이너리 공장까지 지어서 자기네들이 공정을 없던, 지금 리튬을 리파인하는 그 공장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공정 방식을 만들어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대네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자기들이 그 공장을 지어서 그걸 하고 있고, 인베스터 중에 나중에 물어보는 게, 다른 인베스터가 물어보고, 그럼 니네가 이런 비즈니스 할 거냐니까 확실하게 말하는 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거지 이런 무슨 리튬 리파이너리 비즈니스에 들어가고 싶진 않다. 광석 채집하는 이런 비즈니스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더 원가를 워낙 절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절감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 방법, 이 땅에서 이 원자재를 파내는 거라든지 파낸 다음에 그걸 리파인하는 그거에서 정제하는 그 과정을 자기네가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훨씬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사실은 그 분야의 인더스트리에 그 방법을 다 가르쳐줘서 그 회사들이 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리튬 리파이너리 하는 이거를 정제하는 공장을 지은 것도 자기네들이 이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자기네 말로 테슬라에서 말하기로는 이거를 그 리튬 만드는 공장들에게 다 그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배터리는 그거에 관한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에너지 스토리지. 이 지금 테슬라 에너지 팩이라 그래갖고 집에다가 큰 이 박스들을 자동차 차고 같은 데다가 달아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넣어놓고 집에 전기가 끊기더라도 그 전기를 씀으로써 계속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솔라랑 연결이 돼서 전기를 딴 데서 생산하지 않는 집에서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 거기다 배터리에다가 절약해 놓고 쓰는 건데, 이게 집에서도 쓰지만 얘네들은 커머셜 그레이드로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 큰 공장에다가도 해서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전번에 분기 그 수익에서도 봤지만 별로 그렇게 큰 거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 목표는 쟤네가 지금 보여주는 차트로는 아주 초창기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5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 테슬라 총 매출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의 투자가로서 이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첫째로 지금 이 뒤에 화면 나오는 거 보시면 Automated Labeling by Multi-Trip Reconstruction,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차가 같은 길을 여러 번 다녀서 한 번 지나갔다고 그걸로 지도를 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가지고 같은 길로 출퇴근을 매일매일 하면 다닐 때마다 그 다른 환경, 그 다닐 때마다 자동차의 환경이라든지 날씨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여러 번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글로 지나간 다른 테슬라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3D 완전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완성을 시키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도를 지금 더해가는 거죠. 이 많은 테슬라 차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정보를 더한 것보다 또 새로운 정보를 더하고 새로운 걸 더해서 점점점 좋아지게 한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놓고 차들이 턴하는 라인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 차뿐이 아니고 다른 차가 도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딴소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베스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이미 이 전기차에서 격차가 심한데 이 격차 심한 거를 어떻게 빨리 쫓아갈지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물에 땅이 젖었을 때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이렇게 안개가 잔뜩 꼈을 때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아까처럼 자동차들이 지나간 걸 완전히 이렇게 3D 맵을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어떻게 할지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건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쫓아올지 잘 모르겠지만 인베스터로서 이게 정말 다른 차들이 쫓아오려면 멀었구나. 근데 이 FSD 하나에 또 저것은 아직까지는 가장 최근 데이터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보면 이 FSD를 자동차 테슬라를 사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는 14% 정도, 근데 중국이나 한국, 이 동남아 이런 데서 파는 차들은 거의 FSD를 안 사고 유럽에서 좀 사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간 7%에서 8% 정도가 이 FSD를 산다고 하는데, 차를 살 때 그러면 차를 100대를 팔면 그 중에 한 7대 정도가 FSD를 파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FSD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좋다 보면 이게 점점점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좀 사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코스트의 문제인 거죠. 원가. 이게 지금 FSD가 15,000불씩 하는데 15,000불씩 주고 차가 48,000불인데 거기다 15,000불을 하면은 6만 불이 넘는 차가 되는데, 저만 해도
4만 5천 불짜리 차를 타면서 거기다 15,000불을 또 내고 그냥 내가 운전하면 되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꼭 한 번에 15,000불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199불인가 정도 내면 그거를 매달 199불씩 내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매달 이렇게 구독하는 거죠. 구독 서비스를 할 수도 있긴 한데 15,000불을 내면 그냥 사는 거고요, 완전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해서 좋은 점은 그거를 그 구독을 했다 안 했다 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사서 그냥 제가 진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 한 달치만 내고 그것을 쓰고 장거리 운전 끝나면 또 그 구독을 그만 관두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테슬라에서는 그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일단 FSD를 써보면 너는 이걸 끊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그 발표를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구독으로 네 한 달만 쓰려면 한 달만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인베스터로서.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분명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다른 차들을 앞서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디맨드도 아니고 값만 계속해서 내린다면 계속해서 이 차를 살 것도 확실하고 그래서 요번에 조금 아쉬웠던 게 그 다음번 자동차 25,000불대 가격의 자동차에 대해서 좀 정보를 줬으면 했는데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칼같이 그건 잘라버렸어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안 줬어요. 언제 나온다조차도 얘기를 안 해줬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러워서 그 다음날 주식값이 뚝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디맨드는 앞으로 또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분기 3월달 이제 시작했는데 4월 초순에 1분기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오히려 이때 실망을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망하는 결과가 나와서 값이 더 떨어져서 제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기를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자가로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이걸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 인베스트데이에 전혀 투자가로서 도움되는 내용이 안 나왔다 그래서 주식값이 떨어졌다는데 저는 상당히 좋았고 이 테슬라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혁신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이렇다면 이들은 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계속 더 살 생각입니다. 값이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 주면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더 살 생각인데 오늘 이걸 보시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걸 보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제 말을 들으신 분들도 저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 헛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긴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길게 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마구 수다를 떨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뉴스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